대한민국이 이제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다. 이번 G7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한국을 두고 나온 말입니다. 현재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지난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손님 자격으로 참여했지만 지금 받고 있는 대우에 놀랍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G7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했던 일본은 푸대접을 받으며 역전된 상황이 통쾌하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G7 학대 정상회의 자리 배치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주최국 영국 보리스 총리 오른쪽 자리를 문 대통령이 차지했고 왼쪽에는 미 바이든 대통령이 앉았습니다. 반면 일본 스가 총리는 바이든 오른쪽 세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티즌들은 회의장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으로 영국, 미국과 나란히 앉은 문 대통령과 멀리 떨어져 있는 스가 총리가 너무나도 비교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영국 보리스 총리,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세 명이 쓰리샷으로 찍힌 사진은 화기애애해 보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를 바라보는 스가 총리의 표정을 두고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G7에서는 자리 배치도 굉장히 외교적으로 생각해서 안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이 자리 배치만으로도 우리나라의 국격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이 광경이 믿기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열린 이번 G7에 좌장 미국 바이든, 우장 한국 문재인, 주모 일어나세요. 스가 저기 내 자리인데 표정. 영혼을 캐치했네. 스가 입장에선 정말 배알이 꼴릴 듯. 말 썩이면 물 떠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엔 불 끄고 나가야 되는 자리 아닌가요? 이것이 병풍이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사진이 보도되는 시각 야후 재팬에서는 G7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원탁에서 회의하는 사진만 게재되었습니다. 원래 일본 언론들은 이런 사진들을 꼼꼼하게 현미경을 대고 따져보지만 이 사진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에 압력이 있었을 것이 확실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유독 일본만 대비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영국 코널에서 각국 정상들을 맞이하는 의장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프랑스 정상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당당하게 의장대 환영을 받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스가 총리가 입국할 때는 스가 총리와 수행원들 전원과 의장대 전원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를 비교하는 사진을 올리며 G7 입국 환영식으로 코로나 현주소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각국 정상들이 기념 촬영하는 장면도 화제가 되었는데 여기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앞자리에 서며 단체 사진 촬영이 끝난 후에도 미국, 프랑스, 캐나다 총리 등과 화기애애하게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일본 스가 총리는 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는 모습이 교차되어 보였습니다. 한국은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유례없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오후 영국 코널 카비스베이 호텔 회담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모든 게 잘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보낸 얀센 백신 예약이 18시간 만에 마감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때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웃으면서 찍은 사진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사진 안에 진심이 담겨있다며 이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나에서 집에 걸어두고 싶네요. 바이든 형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다시 생각해보면 트럼프는 그냥 가식적인 웃음이었다는. 바이든 웃는 표정이 완전 찐이네요. 저 표정은 진짜 좋은 사람, 친해지고 싶은 사람 만났을 때 나오는 표정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에 각종 러브콜이 쏟아지며 가장 인기 있고 바쁜 정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모리슨 호주 총리와 문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올해는 양국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로 문 대통령을 호주에 초청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드리며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인 방문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모리슨 총리가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 가운데 호주 방문을 초청한 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2명뿐이었습니다. 이번에 한국과 호주는 특히 수소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서로 약속했습니다. 호주는 글로벌 수소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고 수소 연료전지 선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손을 맞잡아 수소 분야에서의 큰 시너지를 내자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호주가 최근 중국에게 무역 보복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철강석 등과 같은 자원의 판로를 넓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수요가 많은 한국을 잡으려 하는 게 아니냐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당초에 없었던 한독 정상회담은 메르켈 총리의 강력한 요청으로 성사되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을 축하한다고 말하며 양국 간 백신 생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일본 스가 총리와도 회담을 가졌는데 이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회담을 나누는 사진과 비교되었습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스칼 소리오 CEO는 이날 문 대통령이 머무고 있는 호텔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소리오 CEO는 문 대통령과 만나 이렇게 저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아스트라제네카도 더 원활한 세계 백신 공급을 위해 한국의 생산 능력을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EU 정상들과 만나 백신 개발에 대한 유럽의 선도적인 능력과 한국의 우수한 생산 능력을 결합해 백신 생산 거점을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은 글로벌 백신허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한국이 글로벌 백신 공급에 힘쓰겠다고 약속하며 코백스 AMC에 올해 1억 달러를 공여하고 내년에 1억 달러 상당의 현금이나 현물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G7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러브콜이 쇄도하는 것에 대해 한 청와대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로운 국제 질서와 패러다임 형성 과정에 한국이 전면 봉쇄 없이 경제와 민주주의 양쪽을 지켜낸 모범국가로 부상하면서 전세계 인정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2020년을 기점으로 G7 참여국가인 이탈리아를 뛰어넘었고 세계 수출 순위 6위, 글로벌 경제 규모 10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반도체, 수소차, 조선 등에서 1위에 오르며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력과 높아진 위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과거 역사 속에 국제회의나 강대국들의 회의에서 소외되거나 큰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1907년 고종황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일제가 한반도를 흡수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을사조약을 체결했다는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준, 이상설 그리고 이휘종을 특사로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일본과 영의동맹으로 일본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던 영국군에 의해 입장이 거부되었습니다. 당시 이준은 만국평화회의 불참으로 인한 일본을 못 이겨 앓다가 병사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전세계 100개국이 만나는 모임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국제사에서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세계 최강대국들이 모이는 G7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G7은 중국 1대1로를 깬다며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에 합의했습니다. G7 정상들은 중국에 대항할 글로벌 인프라 구상인 더 나은 세계 재건을 출범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미중 갈등 양상이 서방 진영과 중국으로 더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도 여기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었는데 중국은 G7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의 잘못된 장단에 휩쓸리지 말라고 유업했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한 중국 매체는 문재인 합리적이고 냉철, 반중전선 합류 안 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한편에서는 미국의 편에 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무역과 북한 문제를 생각한다면 중립에 서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사드 보복과 동북공정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중국의 일격을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그냥 놔두자. 우리가 아니더라도 중국은 G7이 대신 때려줄 거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